여기 거기서 말씀드린 게 관점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뭐 지금 뭐 686이라고 대비되는 세대가 여기 계신 분이요? 네. 네. 뭐가? 아니, 세대로는 갑자기 세대가리 듣고 비속어 쓰지 마요 사람한테. 열칭 쓰면 안 됩니다. 열칭 쓰지 마. 아, 나 진짜 그분들이 이거 2030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2030의 의제에 들어가야 돼요. 그 어떠한 의제를 할지 그 사람들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너네가 뭔 문제지 봐줄게라고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한 의제를 보더라도 아예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아까 말씀드렸다도 정계 개편이 할 때 인적 개편도 좀 돼야 된다. 이제 좀 많이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저는 지금 정치인들 분들 중에서도 그 70년대 중반 이후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조금 이렇게 세대 교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돌아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결코 동의하지 않는 게 이 문제 해결을 정치권의 세대 교체의 문제, 청년 정치인을 양성해야 되는 문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문제로 접근하는 게 있어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해결이 안 됐어요. 네. 그렇게 하니까 뭐 유튜브라도 속았으면 안 되죠, 그죠? 음매해 정치인들만 더 많이 들어오더라고. 무슨 정치인이요? 아니 알겠습니다. 동물. 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접근. 저는 이거 더 근본적인 문제라 봐요. 더 근본적으로 철학의 문제로 보는데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희는 학력고사 점수로 가잖아. 요즘은 학종 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스펙이잖아요. 이게 이제 미국식 시스템으로 우리 완전히 간 거잖아요. 근데 미국식 시스템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있는 집 교육을 잘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그렇죠. 닫힌 사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방향 자체 설정을 근데 이 설정을 누가 했는지 알아요? 90년대 후반에 김대중 정권 때부터 우리가 시작을 했다고. 수월성 교육도 넣고 그다음에 다원주의 교육을 해야 된다 하면서 미국식 교육을 넣으면서 우리 때는 평등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때 평등은 집단주의 평등이야. 극우도 평등이고 극자도 평등이고 다 평등이야. 그렇게 하던 거에서 미국식 수월성으로 미국식 자유주의 교육을 했는데 이게 우리 사회가 그걸 받침이 안 되니까 특공과 반칙을 진보고 보수고 다 하는 시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사회 시스템의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인국공사 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집단과 계급의 평등이 아니라 개별의 평등이 더 중요해요. 개별의 사소한 차이 평등까지도 따져주는 세상이 돼야 되는데 저들은 파시스트적 집단주의, 민주당은 좌파적 집단주의 아직도 빠져있고 그 권위적 체계가 위계 질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국의 자유가 아직 저는 모자란다고 생각해요. 예. 한국은 좀 더 자유로워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집단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집단 속에서 우리가 이겨야지 거기서 파이가 커진다는 사고에 빠지고 완전한 자율 경쟁의 시대로 가야 돼. 그래서 오픈 프라이머리로 가야 돼. 그래서 로비스트법을 만들어야 돼. 제가 그런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차라리 완전한 경쟁을 해서 집단을 깨버리자라는 건데. 저 조금 반박을 해드리면은 제가 그 청년이나 세대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게 인위적 세대 교체를 하면 하자는 취지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오히려 기득권에게 디스페널티를 조금 주는 방식이든 아니면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야 되는 그런 거로 말씀드린 거지. 야구도 똑같아요. 야구팀 리빌딩 하겠다고 그냥 어린애들만 쓰잖아요. 그러면은 야구팀 자체가 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고참들이 아예 베테랑 잡아갖고 기강 세워갖고 아예 그 하이라키를 만들어 버리면 또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자연스러운 세대 교체가 돼야 되고 그럴 패러다임을 바꿔줄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어른들의 그러니까 역할을 그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 같은데 저는 그 방법을 완전 경쟁이라고 봐요. 아 그렇죠. 예. 완전 경쟁. 뭐 있잖아요. 뭐 여성 할당제 이런 게 할 필요 없다고 봐. 청년 할당제도 필요 없고 노인 할당제도 필요 없고 전부 다 완전 경쟁이야. 다만 불공정하게 기득권에 의해서 한 점이라도 준 것들은 다 걷어내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정치개혁 이야기 하잖아요. 지역위원장 국회의원 못하게 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 실험들을 옛날에 유시민이 했어. 2000년대 초반에. 네, 참여당에서 했었고. 예. 그런 것들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요만큼의 기득권도 존재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 핵심은 집단, 진보, 좌파, 우파가 아니라 개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사실은 한국 사회의 교수들도 이런 이야기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보냐면은 한국 사회에 68운동이 존재하지 않았던 거야. 예. 이 서구에서의 68운동이라는 것이 저기 좌파의 집단주의, 우파의 집단주의 서로 다 해체하는 거잖아요. 개인이 주인인 거예요. 제일 저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런 청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야 너 자리 하나 줄게 됐지? 이게 맞아요. 진짜 그렇죠. 제일 문제예요. 최악의 네. 문제죠. 그러니까 청년 하나를 어디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됐지? 얼굴마담으로. 다 했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또 우리 청년들이 가장 화가 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의 세대로 너를 앉혀달라는 게 아니라 나를 잘 이해하고 정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그게 노인이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여기 그 친구가 좀 활동하고 있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청와대에서 당시에 이제 청년 문제가 막 나오니까 20대의 청년을 비서관으로 맞아요. 앉혔어요.
더 난리가 났습니다. 네. 학생들이 불공정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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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리가 났을 때. 예, 그게 이제 상징으로 해놓은 그렇죠. 게 더 아. 불공정 생각하고 저는 여성 문제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꼭 여자가 해야 되나? 어. 그냥 남성이 저는 잘하는 사람 개인적으로 해도 돼요. 여성가족부 예, 폐지론자예요. 예. 저는 폐지론자예요. 음. 저 여성가족위원회로 해서 정책 제안을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은 이제 그걸 당- 그렇게 만들 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부처 이름이 바뀌긴 했습니다만 성평등 성평등 예. 가족부인데. 예. 그러니까 자꾸 말씀드리는 게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청년의 문제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없애야 될 거는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일배적 사고를 없애야 되는 것이지. 청년 문제라고 해서 자꾸 그렇게 해서 뭘 해주고 문제를 해가지고는 20년 동안 해서 그렇게 해결 그러니까 못했어요. 이게 청년으로 바라볼 게 아니라 그냥 혐오 표현 맞아요, 자체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를 맞아요, 막아야 되는 맞아요, 거고 맞아요. 그리고 저도 동의하는 바가 2030만 지원한다면 4050은 분명히 소외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랑 같은데 완전 자율경제는 차라리 해달라. 그런 다음에 약자를 배려하는 정책을 만들면 되지. 그렇죠. 거기에서 뭔가 디세이블드가 있어갖고 문제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면 아마 2030도 거기에 반대는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오히려 청년이라고 역차별 가는 것도 오히려 문제일 거라 말씀하신 대로 이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진짜 공정한 경쟁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뭔가 이제 토론회의 주제부터 시작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어떤 틀을 자꾸 먼저 잡아놓고 맞아요. 그 안에다가 뭐 이렇게 자꾸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하는 민주당이 예. 하는 이런 토론 백날에 바라 해결되는 거야. 해결 안 이러다가 또 뭐 나오는지 알아요? 또 모병제 나와. 예. 해결 안 돼요. 이걸로 예. 해결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런 거예요. 2030이 옛날에는 뭐 그럼 취직 잘 됐나? 옛날에도 취직 안 되고 2030 옛날에도 제외됐어요. 근데 옛날에는 왜 진보적이었는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고 있지 않습니까? 사고가 극우가 아니었잖아. 일배가 아니었잖아. 폐쇄적이지 아니었잖아. 그런 문제. 폐쇄적 사고를 깨주는 거고 예.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근데 그래서- 저는 2030이 또 극우화되어 있다는 거에도 반대를 하는 게 그냥 그 보수화된 민주당을 긁는 거지. 어허. 걔네들도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니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거기에 대한 그렇다면 뭐 처벌을 그만둬. 받지 않았으니까 얘는 놀이가 된 거지. 그러니까 역사 교육을 해라라는 이번 예를 들어 배재고 사건 같은 경우도 역사 교육을 해라는 것처럼 좀 피상적인 접근인 게 그게 얘네가 긁힌다는 걸 아니까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 교육으로 접근을 한다면 걔네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어요. 이미 그거는 삶을 살면서 성숙해가면서 바뀌는 거지.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사회 규칙,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처벌을 받는다. 혐오적인 발언을 하면 제한을 받는다라는 규칙을 교육해줘야 돼야 민주시민이 빙고.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배재고 사건 조금 예를 들면 이거는 본질이 호남이다, 5.18이다, 스타벅스가 아니라 혐오 발언을 했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가 여부를 이 친구들한테 교육해줘야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저는 이거는 당연히 징계가 가야 되고 2030에 대해서도 극우화가 아니라 기득권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싶어하는 당연한 청년들의 반응인데 그거에서 가장 긁히는 부분을 갖고 온 거예요. 왜냐면 사실 지금 우리 기득권이 제일 실제로 성역이기도 하고 5.18 같은 거는 기려야 되는 건데 그쪽 입장에서 가장 긁고 싶은 내용들을 긁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 사람들이 같이 합의 봐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사회적 그렇죠. 기준은 여기까지다.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합의해서 그 청년들이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주는 맞아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민주당이 해야 될 것은 청년들에게 관심을 갖는 거 이전에 민주당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예요. 저는 오랫동안 그 지적을 해왔는데 과잉된 민족주의적 경향, 네. 과잉적 집단주의적 경향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해결해야 돼요.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저희 제작진이 자꾸 다음 주제로 넘어가라고 아, 예, 해가지고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근데 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고 중요하니까.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네 분이 이야기를 쭉 하는 동안 제가 뭐 특별히 개입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근데 자꾸 답을 찾고 지금 벌어진 일을 일종의 미봉책 같은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 20대 남성이 뭐 어쩐다 그러면 20대 남성은 이제 군대 문제로 접근한다든지 아니면 뭐 일자리가 어쩐다 그러면 뭐 청년 일자리를 만든다든지 뭔가 이렇게 좀 근시안적인 이유들로 맞아요. 자꾸 대책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물론 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앞서 뭐 배재고등학교 이야기가 잠시 언급이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자면 저는 이게 딱 한번 얘기 안 해요. 제가 취재하다 보면 이게 민주당 같은 진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실망한 게 예. 청년들을 들러리로 세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은 대한민국 정치권이 다 그러고 있죠. 네,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만나보면 기자인 저도 취재하면서 뭘 반성하냐면 이런 거 예를 들면 포럼 하잖아요. 간다면 오후 2시나 오전 10시 잡아요. 정상적인 20대 청년이 어떻게 오후 2시에 뭐다. 옵니까? 빙고. 네. 그래서 여의도 2시 청년이라고 까보면 집이 좀 살만해. 솔직히 그 아버지 2시에 중소기업 거기 갈 만한 운영하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 네, 30대 백수지 돼도 엄마 아빠가 건물 물려주면 되는 사람들이야. 정의한 같은 친구 있잖아. 정말이야. 어느 정도 좀
그러니까 만나 보면 청년이 아니에요. 스펙이 청년이 아니야. 만나 보면 60대 그 그렇죠. 건물주 스펙이에요. 기득권의 스펙이 있는 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이만 어린 청년이라고 취재를 해달라는데 제가 그런 사람 뭐하러 취재합니까? 아. 제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민주당 대학생위원회가 왜 민주당에 와 있어? 대학교 안 가 있고. 어허. 대학교 가서 활동을 해야지 왜 민주당 와서 활동을 해? 거기 자기들 대중이 있고 거기에서 조직도 하고 거기서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지. 정말 좋은 말씀들을 맞습니다. 쭉 그러니까 이어서 진짜 청년을 해주셨습니다. 불러야 돼. 진짜 예. 청년들을 맞아. 부르고 현장에 가서 만나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알바하는 청년 있으면 그 편의점 앞에서 정치인들이 하다못해 쇼라도 알바 언제 끝난 4시간 동안 좀 기다려가지고 6시 퇴근할 때 잠깐 버스 정류장에서 5분 오늘 얼마 벌었냐, 오늘 어떤 진상 손님 있었냐, 뭐가 힘들어, 이게 진짜 인터뷰지. 사람 모아놓고 나는 다 앉혀놓고 나중에 의장 와가지고 의원들 앉아갖고 시작합시다 하면 옆에 사회자 하고 있고 쇼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맞습니다. 뭐가 됐든 짧은 시간이 됐더라도 알찬 대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알찬 대화로 제대로 된 이후 상황들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동접 3,200이네. 나쁘지 않네요. 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이런 토론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어디서는 오히려- 이런 얘기 진짜 깊숙이 해야 이렇게 돼요. 안 해야 해요. 돼요. 해야 돼. 진짜로. 이게 저희 한겨레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 수많은 유튜브 채널들이 그 정파적인 이슈에 매몰돼 있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맞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죠. 정치 고관여층들이 이 유튜브 방송을 즐기는 것도 있을 테니까. 그러나 저희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어떤 의제가 있을 때 세상의 의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좀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뭐 노다지 그냥 어떻게 하면 싸울까, 어떻게 하면 누가 나의 적인가를 규정해놓고 그 이후의 상황들로 계속 발전을 해나가니까 답답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토론을 저희가 좀 더 많은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더 얹혀도 되나요? 또 해? 또 했다. 난리 났다. 정신 파이팅. 평론가님께서 아까 집단주의나 민족주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선을 해갖고 개인주의 나가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요즘은 오히려 뉴 노멀로 봤을 때는 그 집단주의나 민족주의가 다시 한번 효용을 발휘하는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렇게 개인주의적으로 나갔던 세계에서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집단주의로 굴러가서 어떻게 보면 표준화된 교육을 받고 사실 눈치도 되게 많이 봐야 되고 이러한 짜여진 틀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또 지금 반도체 사이클엔 또 적합하지 않았나, AI 사이클엔 더 적합하지 않았나. 그거는 저기 기술 문제고 그렇게 하면 우파가 되는데. 아니죠. 저는 그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민주당이 아니죠. 그 지금 댓글에 굉장히 독특한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수준이 높지? 평소에 어떻게 했길래 이럽니까? 저는 그게 그 경제 쪽을 관심이 있어 하면서도 가장 느낀 거는 그냥 정시에 출근하고 정시에 퇴근하는 그런 룰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루어지는 게 대한민국밖에 없다 생각보다. 그런 얘기가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집단주의적 사고에서도 나온 게 아닌가. 사실 개인으로 봤을 때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내 사정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외부 압력이 굉장히 높은 사회고 그것 때문에 자살도 올라가고 뭐 다른 문제도 있지만 반대로 이런 효용이 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배척해야 될까라는 그게 경제 논리로는 맞는데 정치라는 것은 어쨌든 개인의 자유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예. 시작이 된 그 이론 체계이기 때문에 정치 논리에서는 그게 맞지 않죠. 민주주의하고는 맞지 않죠. 사실은 유시민이 이야기하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에 그런 부분들도 깔려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적 효율성주의 중심으로 접근하니까 그럼 정치는 민주주의는 이라고 한번 태클을 걸어보는 거야. 그런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요. 이게 사실은 뭐 가치가 부딪히는 지점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운용하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론으로 배우는 것들과 현장에서 부딪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딱 아귀가 안 맞아 떨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JYP에게 해안을 듣게 되고 그러면 JYP가 또 시원하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하겠죠. 아니 제가 성관이 로비스트법. 해체해야 된다고 20년 전부터 이야기할 때 전부 다 비웃었잖아. 결국 터졌잖아. 예, 20년 걸립니다, 여러분. 네. 자, 이게 뭐 농담이었고